현재 14기고 주피터 과정에 있고요. 아이 나이는 9세, 초등학교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아이가 이미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다른 친구가 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제가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 아이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다녔던 기간에 비하면 확실히 실력이 빨리 느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고, 제가 중간에 영어 학원 숙제 같은 거를 매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계기가 되어서 다니고 있던 영어 학원은 그만두고 1월 학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이가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는 그 해인 1월 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저도 책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제가 평소에 많이 모아놨던 영어책 혹은 그 단계에 맞는 영어책 같은 걸 아이한테 많이 전해줬었어요. 에릭 칼 시리즈는 다 읽었고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책들을 많이 접해주고, 제가 실제로 동요도 CD를 많이 틀어주고 영어 노래 같은 것도 많이 접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영어로 먼저 틀어주고 자기 전에 영어 책도 이렇게 읽어주고요. 근데 체계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출을 많이 시켜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웃풋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퍼플을 처음 접했을 때 교육 커리큘럼이 저는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현재 아이는 주피터 단계에 있고 읽기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SR 2점 초중반대를 나오고 있어요. 읽는 책 같은 경우는 2.0에서 2점 후반대까지도 읽고 있는 와중이고요. 최근에는 영어 학원을 레벨 테스트를 보러 방문을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반보다 2반이나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 수준에서는 좀 많이 높은 편이라고는 평가에서 나왔어요. 일 년 반 정도 했거든요. 퍼플을 시작한 지. 그거에 비하면 성과가 좀 빨리 나온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레벨 테스트의 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 영어 학원을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네? 이랬는데 그게 1년 지나서 반년 지나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그 실력이 확확 늘어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거기서는 저는 되게 좀 많이 만족을 했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저학년이라서 반이 소수긴 했어요. 물론 선생님도 투 담임제로 원어민 선생님 들어가 계시고 한국인 선생님도 보조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아이를 많이 케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매일 가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거에 비하면 아무리 학원에서 아이를 챙겨준다고 해도 그 만족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어봤을 때 내 아이를 가장 옆에서 잘 코치를 하고 아이의 실력을 순간순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홈스쿨하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도 그 양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온라인 홈스쿨에서 매일 수업하는 거에 비하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무리 영어에 노출이 되고 스스로 숙제를 해도 영어 학원 1년 다니는 그 결과가 여기서 홈스쿨로 제가 매일 3, 4개월 봐주는 것보다 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홈스쿨로 매일매일 아이를 봐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의 주피터 과정의 학습 과정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서 월요일은 인투 리딩, 화요일은 노이쇼잇, 그다음에 수요일은 새들리어 파닉스, 목요일은 에바무어 라이팅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IXL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래머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아이가 평소에 만약에 좀 많이 바빴다 이래서 숙제가 밀렸다거나 못한 부분을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총괄로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학습 루틴이 그렇게 짜여 있고요. 이거랑 별도로 지금은 리딩 특공대를 졸업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매일 거기에 리딩 특공대가 월화수목금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대로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부키즈를 봐요. 그래서 리프로랑 르네상스를 보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그 AR 지수에 맞춰서 늘 하루에 2권씩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루틴을 따라가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게 아이가 소화를 하고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수가 높아지고 워드 카운트 자체가 7, 800대 혹은 심하면 뭐 좀 100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2권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시간 반 정도. 많이 늦어지면 한 2시간. 그 안에는 매일 모든 퍼플의 학습과 책 읽기는 다 끝내고 있어요. 리딩 특공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파닉스를 잡기 위해서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리딩 특공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개별적으로 따로 그 리딩 특공대 4종을 사가지고 스케줄표대로 따라가느냐인데,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제 눈에는 되게 쉬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책 하나 딱 더 주고 이거 한번 읽어봐 이랬을 때 아이가 발음을 미세하게 틀린다거나 조금 처음 보는 어려운 긴 단어가 나오면 아예 읽지 못하거나, 혹은 끝에 복수로 뭐 S 같은 거는 발음을 안 하고 자꾸 스킵하거나. 그런데 이 단계가 초반에 진행할 때는 흐름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에이 뭐야 이랬는데, 이게 그린 단계를 넘어가고 후반부로 딱 다가갈수록 차곡차곡 쌓여있던 게 확 어느 순간 폭발을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퍼플의 꽃이 리딩 특공대라고 하는구나. 알게 모르게 이게 아이한테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에 아이가 파닉스를 제가 따로 막 붙잡고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현재 지역방에 소속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친구가 많이 알려줬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이미 너무 많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퍼플 지역방이 있으니 한번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었을 때,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시기쯤에 비슷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제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빌려 읽지만 저한테 없는 책 혹은 도서관에도 없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지역방에서 서로 다 공유를 해주고 계셨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아이가 너무 꽉 막혀 있어요. 아이한테 어떻게 제가 코치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미 그 단계를 거쳐간 선배맘들이 아,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럴 때는 이런 방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게 아이한테 되게 적용이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나눈 엄마들이 모이는 지역방도 저는 같이 해야지 좀 시너지 효과가 확 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이의 연령별에 맞게끔 엄마가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저희 아이가 2학년 되자마자 초반기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활동지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뭐 리딩 특공대 보면 워크지 같은 게 있어서 색칠하기도 있고 낱말 찾기도 있고 뭐 십자말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지는 저는 다 시켰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도 있다. 뭐 미술 같은 특강도 가끔씩 라이브 방송으로 열어주시면 한번 다 참석을 해보고 영유한테는 그게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는 3학년 후반기 2학기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흥미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워크지랑 골라서 아이한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학습도 이미 단계가 레벨이 높아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필요한 핵심만 딱딱 취해서 아이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잘 따라오고 있어요. 퍼플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혹은 중학교 초반까지 모든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제가 안심을 하고 따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입을 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돼서 이번 여름에 한번 그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고 같은 학년에 비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적으로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믿고 맡기고 있어요. 여기서 토플 주니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가 그만큼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요.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에도 이제 점점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 권유받았을 때 바로 시키지 않은 걸 조금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차라리 그때 시간 끌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빨리 접해 줄 걸.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어 학원을 좀 더 전적으로 의존을 많이 했는데, 아, 차라리 그때 조금 더 많이 시켜보고 빨리 접해줬으면 아이가 지금은 조금 더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한번 빨리 접해보시고 아이한테 정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찍 시작하는 게 아이를 위해나 엄마를 위해서나 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년 1월 학기 입학 설명회에 신청하세요.